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아름다운 도로로 손꼽히는 비자림로를 확장하면서 삼나무가 무참히 잘려나가 이에 대한 비난 여론이 전국적으로 거세지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 모인 도민들과 관광객들이 직접 숲을 지키기 위한 퍼포먼스를 벌였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울창한 가로수길 한쪽이 폭격을 맞은 듯 훼손됐습니다. 밑동만 남은 삼나무 숲에 음악이 울려 퍼집니다. 무참히 잘려나간 삼나무를 위로하고 숲이 사라지는 걸 막기 위해 SNS를 통해 모인 시민들이 직접 나선 겁니다. 저도 시민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개발하는 것에 대한 반대하는 마음으로 왔고요. 사람들은 초록색 천을 몸에 두르고 잘려나간 나무 옆에서 손팻말을 들고 섰습니다. 베어진 삼나무도 사람처럼 모두 제주에 살고 있는 소중한 생명이란 메시지입니다. 제주다움을 지키고 제주의 자연들, 오랫동안 제주를 지켜왔던 그 자연들과 같이 공존하는 것이 제주도민들의 진정한 바람이다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주 제2공항 반대 범도민 행동도 비자림로 확장 공사를 일시 중지가 아닌 전면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제2공항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연계도로를 만들겠다며 막대한 혈세를 투입해 아름다운 자연을 파괴하고 있다는 겁니다. 비자림로 확장 공사에 대한 인터넷상의 거센 반발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까지 다양한 저항 운동을 벌이며 공사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제주인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제주 이해 교육이 내년부터 도내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됩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내년부터 일부 학교에서 제주 이해 교육을 시범 운영한 뒤 2022년부터 모든 학교에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올해 말까지 제주의 자연과 신화, 마을과 글, 역사와 생활문화 등에 대한 교육 자료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제주 부근 바닷물의 온도가 30년 사이에 1.2도나 올랐습니다. 해양 생물에게 수온 1도의 변화는 육상의 10도와 맞먹는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수온 상승은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급격한 해양 생태계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오승철 기자입니다. 마을어장의 해조류는 간데없고 대신 동전 크기의 말미잘이 수두룩합니다. 소라나 오분자기 등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또 이거 나는 근처에는 소라도 없었고 또 오분자기 같은 것도 없었고. 화려한 색으로 치장해 맹독을 감추고 있는 파란고리 문어도 눈에 띕니다. 바닷물이 뜨거워지면서 아열대 해역에서 서식하던 해양 생물들이 제주 바다로 옮겨오고 있습니다. 제주 연안에서 관측된 연평균 수온은 1988년 19.2도에서 지난해 20.4도로 30년 만에 1.2도 올랐습니다. 여름철 수온 상승 속도는 더 가파르고 연간 변동폭도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라 크로시오 난류 세력이 커지고 엘니뇨와 라니냐 등 이상기후 현상이 잦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태평양에 비교했을 때 거의 한 2, 3도가 차이가 나고 특히 여름에 16년, 2018년 들어서 다른 해에 비해서 높게 빠른 속도로 상승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 같은 경우는 평균 대비 1.5도 이상의 수온을 나타냈습니다. 제주 바다에서 잡히는 어류 가운데 절반 이상이 아열대 어종으로 바뀌었고 연산호 서식지에는 아열대성 그물코 돌산호가 정착했습니다. 바닷속 생태계에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열대 어종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생물들이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변할 수가 있고요. 그에 따라서 생태계에 큰 교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추가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80년 뒤면 제주 바다는 대만이나 일본의 오키나와와 비슷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비가 시급해졌습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갈치 어획량이 크게 늘었지만 수요는 줄어 수협들이 처리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수협에서 위판된 갈치는 12,000톤으로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기 침체로 갈치 판매량이 크게 줄어든 데다 냉동시설이 부족해 도내 수협들은 보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부산을 비롯한 다른 지방의 냉동창고로 보내 갈치를 보관할 경우 물류비를 지원하고 도내 수협의 냉동창고 확충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한국전쟁 민간인 피학살자 유족회가 전국의 민간인 학살지를 순례하고 나무로 된 백비를 세웠습니다. 이제 백비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새겨야 하는데 국회는 진상규명을 위한 관련법 개정에 손을 놓고 있다고 합니다. MBC 경남 서윤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함안 군북의 남산 벌판입니다. 한국전쟁 직후인 1950년 8월 이곳으로 피난 온 수백여 명의 양민들이 미군의 폭격에 의해 학살됐습니다. 순 갈대밭으로 돼 있었는데 그 흰 옷 입은 시신이 하얗게 널리 있었다. 그래 그 당시에 뭐 어린 애기 여자들 뭐 분별 없이 그 학살이 돼본 거지. 학살지 인근으로 저수지가 있던 곳입니다. 나병 환자와 민간인 수십여 명이 국군의 총격에 희생됐습니다. 학살이 자행된 지 70년 만에 유족들로 꾸려진 순례단이 원혼을 달래는 위령제를 올렸습니다. 순례단은 이곳 함안과 통영, 산청에 이어 오는 10월까지 전국의 주요 학살지에 백비를 세우고 정부의 진상 규명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2010년 임기가 2년이나 남은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를 해산시켰습니다. 이후 진상규명 활동의 근거가 될 과거사 기본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심의도 거치지 못한 채 잠자고 있습니다. 한국당, 민주당, 어느 당 할 거 없이 내부모가 학살됐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 과거사법을 통과시켜서 하루빨리 유족들이 웃을 수 있는 이제라도 이념의 덫을 지우고 실체적 진실을 백비에 새겨야 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유족들의 호소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범죄의 위험에 노출돼 불안해하는 이들에게 경찰이 신변 보호용 스마트 장비를 지급한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얼마 전 광주에서는 이 장비 덕분에 여성을 폭행하려던 조직폭력배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MBC 남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력팀 형사의 스마트폰에 다급한 경보가 울립니다. 남자친구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신변 보호를 요청한 여성에게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로부터 날아온 신호였습니다. 직장 근처에 남자친구가 또 나타났다는 겁니다. 피해자는 다가오는 남자친구를 보고 스마트워치를 작동시켰고 곧바로 출동한 경찰을 본 남자친구는 피해자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달아났습니다. 결국 경찰에 잡힌 이 남성. 알고 보니 여성과 3살 난 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조직폭력배였고 경찰은 상해 등의 혐의로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경찰이 지급한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는 보복 범죄를 두려워하는 범죄 피해자나 데이트 폭력에 시달리는 여성들에게 유용합니다. 위급 상황 때 버튼을 누르면 GPS를 통해 관할 경찰서 112 상황실과 담당 형사에게 곧바로 연락이 가는 방식입니다. 신청 절차도 비교적 간단해 관할 경찰서와 지구대에 신청하면 되는데 한정된 장비 때문에 심사위원회를 거쳐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데이트 폭력이라든가 뭐 미투라든가 전부 다 여성 상대 범죄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분들이 여성분들이 많고 여성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광주 지역 각 경찰서엔 10개 안팎의 스마트워치가 구비돼 있지만 날로 늘어가는 데이트 폭력 등 신변 보호 수요를 볼 때 장비를 더 늘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네, 오늘 아침 흐리고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다가 오후부터는 구름이 많아지겠고요. 산지에는 오전까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당분간 계속해서 낮 최고 기온이 평년보다 높게 오르면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오늘 아침 기온 29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 33도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북부 지역 오늘도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아침 기온 28도 내외로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부 지역은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낮 기온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안덕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가운데 낮 기온 31도 안팎으로 전망됩니다. 동부 지역 현재 기온 27도 내외로 출발하고 있고 낮 기온 표선이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산지에는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고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로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현재 흐리고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제주도 전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까지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도 높게 일겠으니까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은 구름 많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광복절과 말복이 있는 이번 주에도 무더위와 열대야는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교육부는 제주도 교육청 부교육감에 이경희 충남대 사무국장을 오늘 날짜로 발령했습니다. 이경희 부교육감은 올해 53살의 서울 출신으로 명지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행정고시를 합격해 교육부 정보통계국장과 교육안전정보국장, 강원도 교육청 부교육감 등을 지냈습니다. 건설 경기 위축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내 항만 물동량은 소폭 늘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도내 6개 항만 물동량은 1,148만 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6% 증가했습니다. 품목별로는 유류와 비료 등이 증가한 반면 모래와 시멘트, 자갈 등 건설 관련 물품들이 크게 줄었습니다. 성산포항의 저반시설이 대폭 확충됩니다. 제주도는 2020년까지 191억 원을 들여 성산포항의 어선 물양장 450m와 모래부두 20m를 추가로 시설합니다. 건설 공사가 끝나면 어선 물양장이 1080m에서 1530m로 크게 확충돼 성산포항을 이용하는 어선들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 지역 종합병원의 의료 서비스가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의료 서비스 환자 경험 평가 결과에 따르면 제주 지역의 종합 점수는 83.2점으로 전국 평균보다 0.7점 낮아 전체 5위에 그쳤습니다. 특히 병원 환경과 환자의 권리 보장 등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으며 정보와 참여 제공, 소통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제주시 애월읍 새별오름에서 푸드트럭이 영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제주시는 새별오름에 푸드트럭 영업구역을 마련하고 오는 24일까지 푸드트럭 사업자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업종은 휴게 음식점과 제과점으로 제주시는 30제곱미터 규모의 푸드트럭 15대를 선정해 내년 말까지 영업을 허가해주고 사용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버려지는 반려동물이 크게 늘어 동물보호센터가 모두 수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구조된 유기동물은 4,041마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동물보호센터의 수용 능력이 400마리에 불과하고 유기동물 분양률도 12%에 머물러 안락사되는 유기동물이 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동물보호센터의 수용 능력을 500마리로 늘리는 공사를 올해 말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제주 3다수 마스터스에서 오지현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제주시 오라컨트리클럽에서 어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경기에서 한타차 2위였던 오지현은 버디 4개를 잡으며 최종 합계 15언더파 201타로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최혜진과 조은지 등 3명이 공동 2위를 차지했고 최종 합계 8언더파를 기록한 박인비는 공동 5위로 대회를 마감했습니다. 제주시는 이달 말까지 화력발전소와 레미콘 업체, 도축장 등 16곳을 대상으로 폐기물 보관 상태와 혼합 배출,
불법 처리 여부 등을 점검해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시정이나 고발 조치할 방침입니다. 제주시는 올 들어 폐기물 처리 위반 업체 13곳을 적발해 2곳을 고발했습니다. 한편 제주시에서 하루에 배출되는 사업장 폐기물은 2014년 1,800톤에서 지난해 3,800톤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